오늘 이야기는 한 원룸 건물에서 실제처럼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윗집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들리는 문 닫힘 소리. 그 소리에 점점 무너져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30살 직장인 지은은 회사 근처로 이사했다. 오래된 원룸이었지만 조용하고 가격도 적당했다. 계약하며 집주인이 말했다. 윗집은 창고처럼 쓰는 방이에요. 아무도 안 살아요. 지은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첫날 밤 새벽 2시 13분. 쿵. 스르륵. 탁. 윗집에서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집이라 예민한가 싶어 다시 잠을 청했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소리. 지은은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호흡은 흐트러졌다. 그리고 2시 13분이 되면 반드시 울려왔다. 쿵. 스르륵. 탁.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알려주듯 정확한 시간에. 며칠을 버틴 끝에 지은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윗집에 누가 들락날락하나요? 누가 있는 것처럼 소리가. 집주인은 빠르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없어요. 그 방은 비어 있어요. 너무 확신에 차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기다렸다. 2시 13분. 쿵. 스르륵. 탁. 지은의 손끝이 저리며 굳었다. 곧이어 분명 사람이 걷는 소리가 울렸다. 또각또각또각. 그 소리는 일정했고 현실적이었고 아랫집으로 향하는 듯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다 지은이 있는 방의 정중앙에서 멈췄다. 그 순간 그 소리가 변했다. 스크르스크르르. 무언가가 바닥을 손으로 질질 끄는 듯한 소리. 지은은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다. 목 근육이 굳고 귀는 온 힘을 다해 천장에 집중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집안의 모든 소리에 과민해졌다. 전자레인지 작동 소리에 깜짝 놀랐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사람 숨소리처럼 들렸다.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귀가 먼저 흔들렸다. 지은은 소리 자체가 두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낮이라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은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 302호. 문은 오래된 철문이었다. 손잡이를 살짝 돌리며 중얼거렸다. 그냥 창고 확인만. 그러나 문고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겨있는 듯했다. 지은이 손을 놓으려는 순간 문고리가 툭 하고 안쪽에서 돌아갔다. 손끝에 그대로 전해질 만큼 명확한 반응.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지은의 움직임에 답하듯 돌린 느낌.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원룸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날 이후 지은은 위층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저 그 방향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틈새 소리에도 몸이 경직됐다. 그날 밤 지은은 집안의 모든 불을 켜두었다. 그러나 불빛은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2시 13분. 쿵. 스르륵. 탁. 이어지는 침묵. 지은은 이불 속에서 수평을 유지한 채 시야 끝으로 베란다 창 쪽 움직임을 감지했다. 처음에는 빛이 비치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알았다. 아니었다. 창문 위쪽 어둠과 천장의 경계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첫 인상은 거꾸로 매달린 사람 같았다. 얼굴은 아래를 향해 있고 머리카락은 종유석처럼 짙게 늘어졌으며 눈동자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지은은 목이 굳어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저 그 존재가 내려오는 속도를 눈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턱은 부자연스럽게 덜컥거리며 움직였고 입모양이 일정하지 않았다. 마치 고장난 인형 같았다. 그 얼굴은 천천히 지은의 시야 높이에 멈췄다. 그리고 턱을 덜컥거리며 말했다. 여기 아직 있어. 지은은 이때 울지도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몸의 감정기관이 모두 마비된 것처럼 심장만 잔혹하게 빨리 뛰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유리창에 턱을 부딪히며 딸깍딸깍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창문 아래로 뭔가 끌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비닐봉지를 흔드는 소리가
창문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회사에서는 에어컨 바람 소리가 여자의 숨소리로 겹쳐 들렸다. 밤에는 냄비 뚜껑이 톡 부딪히는 소리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심장이 쾅 하고 튀어올랐고 손끝에서는 감각이 사라졌다. 지은의 귀는 이미 정상적인 청취 기능을 넘어 위협 신호를 과잉 감지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녀는 소리로 인해 정신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다. 결국 지은은 지갑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새벽에 원룸을 뛰쳐나왔다. 그러나 거리에 발을 내딛는 순간 들렸다. 쿵, 스르륵, 탁. 지은의 등 뒤. 바로 몇 걸음 거리에서 건물 안이 아닌 지은 바로 뒤에서 지은은 숨을 삼킨 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전력으로 달렸다. 뒤흔들리는 귀에 어떤 소리가 따라붙었다. 또 가, 또 가, 스크르르.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인데 자세가 정상적이지 않은 소리.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집주인에게 전화했다. 저 그 집 못 돌아가요. 윗집에서 누가. 집주인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전에도 있었어요. 윗집 여자가 당신처럼 똑같이 말했죠. 지은은 숨을 들이켰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새벽에 뛰쳐나간 뒤로. 그리고 집주인은 조용히 덧붙였다. 그 여자는 떨어져 죽었습니다. 창문에서 지은의 심장은 순간 멈춘 듯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의 오른쪽 귀 뒤로 아주 가까이에서 딸깍, 딸깍 턱을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그 여자의 턱 움직임 소리. 지은은 지금도 이사를 5번이나 했지만 어디에서든 새벽 2시 13분만 되면 들린다. 쿵, 스르륵, 탁, 그리고 곧이어 스크르르, 딸깍 딸깍.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